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건 어떤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인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일이다. 또한 훨씬 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다. Perfect yourself first.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거기서 생긴 분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씨다. 비판은 자존심이란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불씨다. 청년 시절 사교술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배워 사람들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했기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칭찬을 찾아내 칭찬하죠.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칼 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러는 편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롭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God himself does not propose to judge me until the end of his days. 하나님도 이럴진데 우리야 말에 무엇 하겠는가.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 하나.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라. Don't criticize, condemn, or complain. $100만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내가 아는 한 역사상 $100만 연봉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이다.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워브가 그들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찰스 슈워브에게 연봉 $100만, 하루 $3,0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슈워브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윗사람의 질책만큼 사람들의 의욕을 심하게 꺾어 놓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려고 노력하며 결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슈워브는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정확히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몰아붙이지만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는다. 슈워브는 이렇게 단언한다. 세계 각국의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인정받을 때보다 비난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앤드루 카네기의 놀라운 성공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카네기는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동료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다가도 부하들에 대한 칭찬을 새기고 싶어 했다. 그가 작성한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못할 경우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심 어린 칭찬은 6일이나 6주, 심지어는 60년 이상이나 주지 않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격려해주는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친구들, 직원들의 육체에 영양분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앞으로 수년 동안이나 샛별들이 불러주는 노래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따뜻한 칭찬의 말은 너무 부족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 에머슨처럼 대단한 사상가가 이렇다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경우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아첨은 잊어버리고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뒤에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그 말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원칙 3가지. 원칙 1. 비판이나 비난, 불평을 삼가라. 원칙 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Give honest, sincere appreciation. 원칙 3. 상대의 가슴속 강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arouse in the other person an eager want.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돌본다면 정치는 물처럼 흐를 것이다. 공자는 3명의 제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질인 도덕적인 성품, 원칙, 예법, 재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자 장점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은 다양한 재능을 갖춰야 한다.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사고력도 필요하며 아랫사람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도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성품이다. 공자가 늘 강조하는 인, 즉 어짐의 수준도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물이 나라의 국책을 운영한다면 백성들은 태평할 것이고 나라는 성대히 발전할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와 같아서 막힘이 없을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하였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자는 특히 위선자를 싫어했다. 위선자는 원칙이 없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한다. 공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면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원칙이 있는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진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공자의 문장은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는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가령 소인은 상대방의 품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의 어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소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소인의 속성이다. 군자의 마음은 크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는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군자다운 사장은 직원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는다. 소인은 사람을 부릴 때는 완전히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핏하면 가혹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서 소인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직원을 해고한다.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어짐을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선책방 이야기. 정치인은 국민이 공부하지 않고 자아의탁을 하길 원하고
군자는 국민이 스스로 바로 세우고 자아 성찰을 하길 권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면 소인은 의지할 곳을 찾고 군자는 지혜를 쌓는데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선동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럼에도 타고난 국민성으로 어느 나라보다 잘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해온 나라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지혜로운 국민들의 힘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논어를 읽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